안녕하세요. 최 소장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8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폭도 커져서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더해 서울 6월 거래량은 월 평균 거래량을 돌파해 7,000건이 넘었습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주간 그래프를 보면 24년 3월 기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택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집을 가지신 분들은 좀 더 올랐으면 하고 바라실 것이고, 반대로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격이 좀 내렸으면 할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럼 울산은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울산의 내 집 마련이나 투자 시기를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몇 가지 부동산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KB 월간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 후 24년 1월을 기점으로 전세는 반등, 매매는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매 하락폭 역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전세가율 역시 24년 1월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73.5, 평균 70.9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지방의 특징 중 하나는 매매와 전세의 움직임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지금같이 전세 분위기가 계속 좋아진다면 매매 역시 분위기가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24년 5월 거래량은 1061건입니다. 월 평균 1300건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9년 상승장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까지 상승이 나오려면 월 평균 거래량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매매 거래는 활발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매수 우위 지수란 주택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를 측정한 지수입니다. 즉 매수 우위 지수가 높다는 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24년 7월 기준 울산 매수 우위 지수는 33.6입니다. 통상 상승장 기준 매수 우위 지수는 40에서 50은 넘어야 상승장 진입 신호로 보는데요. 지난 상승장인 19년도 매수 우위 지수를 보시면 매수 우위 지수가 40을 돌파하면서 매매지수 역시 상승을 했었습니다. 현재 파란 선을 보시면 매도를 하려는 사람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매수세, 매수 많음 지수는 약합니다. 19년도 상승장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실 겁니다. 다음은 울산 전세수급 지수를 보겠습니다. 전세수급 지수란 국민은행에서 전세 수요에 비해 시중 전세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매달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에게 조사하는 지표인데요. 기준치는 100이며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넘어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24년 7월 기준 울산의 전세 수급 지수는 152입니다. 검은색 선이 전세 지수인데요. 대체로 전세 수급 지수가 150을 넘으면 전세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아까 KB 매매 전세 그래프를 살펴봤는데요. 울산은 대체로 매매와 전세 흐름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매매도 같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울산이 지금 전국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데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24년 7월 22일 기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중에서 전세 수급 지수는 울산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울산 매매, 전세 매물수를 보겠습니다. 매물수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부동산 지표가 후행 지표이지만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매물수인데요. 쉽게 말해 매물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매물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매매 매물수가 증가함에 따라 뒤따라 KB 매매지수 역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매물수가 선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울산 전세 매물은 23년 1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매매 매물은 아직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만 24년 3월 기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울산 부동산 주요 지표들을 살펴봤는데요. 요약하면 전세는 상승, 매매는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 역시 하락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
상승하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생각은 특별한 외부 변수, 예를 들어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다거나 경제 위기 같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울산 매매 시장 분위기도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울산 지역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울산 지역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경매인데요.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경매 컨설팅을 하고 있는 최 소장입니다. 원하는 경매 물건을 찾았는데 입찰일이 얼마 안 남았네. 혼자 경매해보려고 했더니 엄두는 안 나고 혹시나 권리분석 실수해서 큰돈 잃지는 않을까 해서 경매 입찰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처음 경매에 관심이 생겨서 경매를 배우려고 할 때 책으로 공부해야 하나, 강의를 들어야 하나, 스터디를 나가볼까 등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경매 첫 시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드리고 단기간에 경매로 내 집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 시기가 다가와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알아봤는데 뭔 놈의 집값이 이렇게 비싼지 생각보다 높은 집값에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이사비 정도만 깎아준다고 하는데 내 집 마련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부랴부랴 금매를 찾아봤더니 나와 있는 매물과 금액 차이가 크게 없어 실망도 하셨을 텐데요. 그러다가 유튜브, 네이버 등 SNS상에서 내 집 마련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봤더니 경매로 싸게 샀다는 후기들을 보셨을 텐데요. 마침 내가 관심 있었던 단지가 경매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매는 해보고 싶은데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래서 경매를 배우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경매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 관련 책을 찾아 읽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 관련 책 5권에서 10권 정도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신다면 혼자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책을 읽으려고 해도 직장생활, 육아생활로 인해 하루 2-3시간 내는 것 자체가 여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 역시 경매에 처음 관심이 생겼을 때 책을 통해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 역시 처음에는 경매 용어와 이론적인 내용을 안다는 것이 경매를 잘하는 것과 동의어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경매 이론에 대해 빠삭하게 안다는 게 실무를 잘한다는 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님들이 주식 이론에 대해 빠삭하다고 해서 다 주식을 잘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경매 관련 스터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스터디를 꾸준히 할 수 있다면 학습 의지는 물론 능률도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주제 내에서도 궁금한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공통의 주제로 스터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터디 효과가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낙찰 경험이 없는 초보분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이나 울산 경매 강의를 듣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 역시 책을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뿐더러 강의 특성상 완강률 자체가 엄청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즉 강의를 끝까지 듣고 실행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강사 한 명에 수강생은 수십 명인 시스템입니다. 수강 도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궁금한 게 있으면 빠르게 해결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요. 1대 다수의 강의 시스템에서는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바로 해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학습 의지가 충분하시다면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매 특성상 다양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낙찰이 취소된다거나 명도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거나 등등 낙찰 후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낙찰 경험이 많으신 강사분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그분들의 노하우를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1대1로
강의를 듣는 중 질문이 있다면 바로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대1 강의는 강의료가 100단위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경매 특성상 각 물건마다 입찰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관심 있는 물건이 있으면 빠르게 준비해서 입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개인 역량에 따라 강의를 습득하는 속도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의 학습 도중에 내가 관심이 있었던 물건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단에서 필요 없는 이론까지 듣게 된다면 강의 학습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매 실전에서 꼭 필요한 핵심 이론만 빠르게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경매를 배우기 위해서 책으로도 학습해보고 강의도 들어봤는데요. 실제 낙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막상 경매 낙찰 받아보니 이론적인 내용보다 실제 낙찰 과정에서 시세조사, 입찰가 선정, 현장조사 등 중요한 내용들은 따로 있었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만에 경매 낙찰에 필요한 핵심 이론과 저만의 꿀팁들을 담아서 1대1 울산 경매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20년 4월부터 경매 컨설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300회 법원 입찰 경험, 60건 모두 고객분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실제 낙찰 사례를 보여드리면 24년 5월 3억 6,120만원의 낙찰을 도와드렸는데 실거래 기준 약 4,300만원 저렴하게 낙찰을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다음은 24년 5월 1억 8,528만원의 낙찰을 도와드렸는데요. 마지막 실거래가 대비 약 6,600만원 저렴하게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24년 1월 1억 5,977만원의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마지막 실거래 대비 약 5천만원 저렴하게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사건은 23년 12월 2억 2,790만원의 낙찰을 도와드렸는데요. 23년 12월 실거래 대비 약 3,200만원 저렴하게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낙찰 사례 일부만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리 금매를 찾는다고 해도 경매가 아니면 이것보다 싸게 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강의 목차를 보시면 경매 절차, 권리 분석, 경매 물건 찾는 법, 시세조사 방법, 입찰가 산정, 명도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매 입찰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이 내용만 아셔도 혼자 경매 입찰, 경매 낙찰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기존 강의와는 달리 제 강의는 1대1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강의 도중에도 편안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경매를 처음 공부했을 때 돌이켜보면 굳이 이런 내용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었는데 마치 대학교 때 이론으로 공부한 것과 실제 직장 생활은 다른 것처럼요.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내용들은 제외하고 하루 만에 경매 입찰에 필요한 핵심 이론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본업인 경매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스케줄상 수강생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강의 신청자 선착순 3분 한정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낙찰을 받게 되신다면 낙찰 후 1대1 명도 코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